안녕하십니까. YK김입니다. 오늘은 수방기술산책 제22보 제목은 동합을 고려한 수리계산 부제로 아주 쉬운 동합 관련 기출문제 풀이로 해봤습니다. 1선 수리계산에서 기출문제를 보면은 대부분 동합을 무시한다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동합을 고려하는 시험 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산 프로그램으로 수리 계산하는 데는 동합을 고려하고 있죠. 즉 수작업할 때는 동합을 무시하는 경향으로 되고 있고 전산에서는 동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59회 이것이 아마 1999년도인 것 같더라고요. 동합고려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고 이 문제를 가지고 동합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걸 이번에 준비하면서 배운 것은 동합고려 계산이 의외로 쉽다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기 전에 스프링클러 해석에서 동합의 고려 이것이 무엇인지 잠시 더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오리피스 흐름 해석에서 압력은 전압 또는 동합을 고려해서 해석할 수 있다. 전압을 한다는 얘기는 동합을 무시한다 또는 동합을 고려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화재 안전 기준이라 할 수 있는 LP13에서 동합을 고려하든 안 하든 이것은 설계자의 재량으로 허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압, 수직압력, 동합 여기서는 총합이라는 용어를 또 기출문제에 있어서 용어를 또 써봤습니다. 그래서 전압 또는 총합은 수직압력 플러스 동합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8보인 것 같습니다. 제8보에서 압력 설명을 좀 해놓은 것이 있죠. 그래서 또 수직압력은 하고 유도를 해보면은 PT-PV다 뭐 이런 관계가 있다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동합고려 수리 계산을 한다 그죠. 그림에서 보면은 총합 전압하는 이 PT는 이 방향으로 향하는 압력 PV 동합과 그 다음에 이 배관벽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수직압력 PNU의 합이다 하는 거를 식으로 방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동합을 고려한 계산을 할 때는 하류 흐름이 있을 경우인데요. 배관벽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수직압력 PNU를 스프링클러로나 물이 나가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수리 계산 해석을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스프링클러 그러니까 배관 끝에 설치된 것 제외다. 이거는 하류 흐름이 없죠. 배관 끝은. 그래서 그 배관 끝 말고 두 번째 헤드부터는 이 Q 이꼬로 K 루터 PT 가는 이 PT 총합 가는 거에 보다가는 이 동합이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약간 적은 것으로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헤드부터는 Q는 K 루터 PT보다 약간 적은 것이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NFP13에서는 동합을 무시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다. 이 동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수량이 많이 나와서 더 보수적이다, 즉 더 안전하다. 그래서 동합을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압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의 말단 스프링클러와 교차에 가는 말단 가지관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 방수 분이 헤드가 될 수도 있고, 가지배관으로 볼 때는 가지관, 여기 가지관을 제외한 큰 말이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동압을 고려한다면은 거기서 동압을 뺀, 총압에서 동압을 뺀 수직 압력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직 압력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전압에서 빼주는 동압 PV는 이제 다음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동압 PV는 2지분의 V 자승하는 속도수도 곱하기 9.8 kPa/m 하는 방식에 의해서 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Q와 D 유량과 관의 직경을 가지고 이 공식을 정리를 해 보면은 Q LPM 단위면은 이거를 세제곱미터/s로 만들기 위해서 6만으로 나눠주고 밑에 A가 있어야 되지요. 4분의 파이 D 자승 밑에 있던 4가 여기 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 D 자승 요거는 미리 단위니까 메타 단위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10의 6승으로 나눠 좀 줘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요것이 이제 속도 V가 되죠. 메타/세크 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승하고 여기 것이 이제 V가 여기서 계산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이 2지분의 9.8 이걸 2지분의 9.8을 곱해주면은 여기 225.4가 나오고 D의 4승 Q의 자승으로 정리가 됩니다. Q는 하나의 오리피스 가지배관을 통하여 흐르는 상유측 유량이다. D는 실제 배관의 내경이다. 상유측 유량 하는 것이 이제 NFPA 13에서 지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험을 해 보니까 동압은 하류측 유량의 영향이 아니라 상류층의 유량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류층 유량을 결정하려면 그 해당 스프링클러 헤드나 가지배관의 유량이 알아야 되는데 미지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지수인 걸 가지고 가정을 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은 된다. 이걸 가정 반복 접근법을 시행착오법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미국의 NFPA 13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방법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소방책을 보면은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출문제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기출문제를 가지고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사용법과 시행착오법을 같이 써서 이 시행착오법이 얼마나 어렵나 쉽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이 문제는 제59회, 지금부터 한 20년 전 1999년에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압력을 단위가 kg/cm 스퀘어를 쓰는 단위였습니다. 그거를 그 총압 단위를 여기서는 메가파스칼 단위로 0.4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방수가 되고 있다.
그림의 왼쪽 방향으로 몇 개의 헤드가 부착되어 있는지 모르나 개방된 것이 있어 300LP미 물이 흐른다. 헤드 직상부의 가지간 중심의 물의 총합은 0.4MPa인데 헤드의 방출 계수는 80이다. 가지배관의 안찌름은 40mm이며 가지관에서 헤드까지의 물 흐름 시 수압 변화는 가지관에서 헤드까지의 물 흐름, 헤드까지의 물 흐름 시에 압력 손실은 없다고 본다 이 말이죠. 이 헤드 방수량 Q2를 구하시오. 단 수위 해석 시 동압을 고려하시오 하는 것입니다. 풀이 근위공식 사용법. 이 풀이는 성한당 설계시공책이나 여러 학원의 교재에 이런 문제 풀이가 근위공식 사용법 풀이가 압력 단위가 킬로그램, 센티미터, 스퀘어로 되어 있는 걸로 해서 풀이가 있죠. 그거를 저는 압력을 메가파스칼 단위로 4를 0.4로 이제 바꾸어서 이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하류측 흐름, 헤드의 흐름, 상류측 흐름. 상류측 흐름은 하류측 흐름과 그 헤드의 방수량 의 합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류 흐름은 300이라고 되어 있었고 Q2와 Q3는 미지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에 PT 총합은 수직압력 플러스 동압이다 하는 데서 총합이 0.4이며 PN과 PV가 미지수다 하는 식이 이제 이 식으로 세워지고, 그런데 이 Q2라는 것은 뭐냐? K 루터 CPN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K가 80으로 주어져 있어서 80 루터 CPN이다. 그래서 80 루터 10은 253 루터 PN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삼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또 Q3는 AV로 표현할 수 있죠. A라는 것은 상류측 배관 단면적, V는 상류측 배관 속도입니다. 그래서 배관 단면적 A는 4분의 파이 D 자승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D를 미리미리 단위로 본다면은 메타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6승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속도 V는 루트 2G HV로 계산할 수 있는데, HV는 뭐냐 하면은 H는 감마분의 P가 되죠. 그래서 PV를 감마로 나눠주면 되는데, 이걸 단위가 메가파스칼이라서 파스칼로 바꾸기 위해서 10의 6승을 이제 곱해 줍니다. 그러면 파스칼위가 파스칼 단위가 됩니다. 파스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뉴턴 퍼 평방메다 자승이죠. 그래서 요것과 소거를 해보면은 요 단위가 메타로 바뀌어져서 루트 2G HV로 변화가 이제 됩니다. 근데 이것이 AV라는 것이 지금 메타 단위였기 때문에 메타 퍼 세크, 속도는 메타 퍼 세크 단위이기 때문에 이걸 LPM으로 바꾸기 위해서, 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60 리터로 바꾸기 위해서 1000을 곱해주는 작업을 해서 결국 Q3는 이 과정을 거쳐서 3370 루트 PV라고 해서 사식으로 표현해 봅니다. 그런데 Q3 하는 것, 일식과 사식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결합해서 정리를 하면은 300 플러스 Q2가 3370 PV, 루트 PV다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걸 5식으로 표현을 해 놓고요.
그래서 이 식을 보면은 이것이 미지수가 PV와 PV와 Q2 두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를 미지수를 이게 통일을 해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 PV를 Q2의 함수로 이제 변경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식에서 PV는 0.3 마이너스 PN이 되어서 그거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다시 7식이 탄생이 되고 7식 요 PN은 또 뭐냐 하면은 3식에서 PN은 253분의 Q2의 자성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서 요거를 다시 이 7식에다가 대입을 해 보면은 300 플러스 Q2 3370 루트 0.4 마이너스 253분의 Q2의 자성하는 Q2 미지수가 하나뿐인 걸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것을 양변을 자성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2차 방정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근위 공식 여기에 대입을 해서 풀면은 156.3 LPM이 나옵니다. 이거는 성안당 설계시공책에 나온 단위를 총합 단위를 킬로그램 센티미터 스퀘어로 한 것과 답이 일치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행착오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총합 0.4 메가파스칼이 작용되는 때에 방수량은 흐름이 없다고 볼 경우에는 Q 이퀄 K 루트 CP 이렇게 해서 160 LPM으로 나옵니다. 0.1 메가파스칼 할 때 80이던 것이 0.4로 바뀌니까 162배로 되었죠. 앞에 Q1이 300 LPM이라고 했던 것은 앞에 K80짜리가 두 개 있었다.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는군요. 그래서 계산을 해 봅니다. 동합이 없을 때 160이 나오는데 동합을 고려한다면 유량이 약간 감소한다고 그랬죠. 1% 감소한다고 가정해서 158.4로 Q2가 나간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Q3는 458.4로 되죠. 그 1차 가정치를 가지고 동합을 25.4 Q의 자성 D의 사성 하는 걸로 계산을 해보면은 0.018로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그래서 PNU는 어떻게 되느냐? 0.4 마이너스 0.0185가 되죠. 그래서 0.382로 메가파스칼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Q2가 얼마냐 계산을 해 보니까 156.3 LPM하고 답이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156.3을 300과 합쳐 보면은 456.3 1차 가정치보다 조금 작죠. 2.1이 작아졌군요. 2.1pm이 작아졌군요. 사실은 똑같다고 보고 계산을 종료를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2.1이 차이가 있다. 2.1 하면 이거 1% 이하인 양인데 2차 가정치로 써서 계산을 해 보면은 때에 이거를 456.3 하는 Q를 넣어서 계산을 해 보면은 0.01833 가는 거 위에서는 83이었죠. 아니요 85였죠.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서 동합은 0.4 마이너스 0.0183까지만 해서 이렇게 해보면은 0.3817 메가파스칼 PNU가 나와서 이걸 가지고 Q2를 80부터 3.817 CP 한 겁니다. 그러면 156.3이 딱 떨어져서 상유량은
456.3이다. 그야말로 2차 가정치와 유효숫자 4자리까지 똑같이 나와서 일치했다고 막 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2차 가정유량과 그때의 동합이한 유량이 충분히 근접하여 2차 계산으로 계산이 이제 막 자연 종료되지요. 그래서 답은 뭐냐? Q2는 156.3, 그래서 최대치의 97.7%, 160에 97.7%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의 동합은 0.0183메가파스칼이다 하는 것까지 답이 금방 나왔습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없죠. 근해 공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대단히 쉽습니다. 이게 너무 싱겁게 계산이 되어서 두 번째 계산을 또 해봤습니다. 3% 감소한다. 160 LPM에서 3% 감소한다는 155.2로 넣어서 1차 가정치가 455.2로 해가지고 동합을 계산해 보면은 0.01824 메가파스칼이 나왔고, 그거를 0.4에서 뺀 PN을 가지고 유량을 계산해 보면은 Q2가 156.3 딱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1차, 그러니까 상류 유량은 456.3, 456.3, 455.2, 이것도 막 거의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종료해도 뭐 괜찮을 수준입니다만은, 이 456.3을 가정치로 2차 가정치로 넣으면은 똑같은 답이 나오죠. 1차와 같은 계산 1에서와 같은 결국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신기하게도 너무 이게 쉽다는 생각에서 4% 감소한다는 가정하에서 또 해봤습니다. 그 4% 감소하면 153.6, 160에서 96% 나온다. 그렇게 Q2를 가정을 해서 453.6 1차 가정치를 넣어봐도 Q2가 156.3이 나온다. 그래서 2차 가정치는 앞에 계산 1, 2와 같이 456.3을 계산해 넣어서 계산하면 딱 똑같이 일치되어서 계산이 이제 종료됩니다. 대단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5% 감소로 다시 가정해서 1차 가정치를 452라고 놓고 계산을 했더니 Q2가 156.36 조금 올라갔습니다만은 156.36을 2차 가정으로 넣고 계산을 해보면은 456.3, 즉 156.3 이렇게 나와서 일치되어서 이것도 2차 가정 유량 두 번 계산으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참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시행착오법으로 하면은 아주 쉽게 답을 낼 수가 있죠. 또 한번 변형 문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즉, 앞 기출 문제는 하류량이 상당히 많죠. 300이다. 요것이 Q2가 160, 150 얼마 수준인데, 그리고 총합이 0.4 메가파스칼로 상당히 큰 경우라서, 이번에는 좀 하류 유량과 총합이 아주 작은 경우로 변형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하류 유량을 Q1이 80LPM이다. 총합은 0.1메가파스칼이다. D는 25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동합 무시하면은 80LPM이 총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경우는 헤드가 총총 붙어 있다. 상향 헤드, 하향 헤드를 설치하면 1인치 배관에 한 개는 아래로, 한 개는 위로 되면 그거는 총총 한 10cm 간격으로 붙일 수가 있죠. 그때는 같은 0.1메가파스칼이 작용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정해서 동합 풀이를 해본다면은 동합 무시할 때에는 80LPM이 나오고,
그래서 1차 가정치를 Q1은 80이 간다. 그거는 이제 첫 번째 헤더는 동합 고려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헤더는 77 LPM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서 Q3를 Q1과 Q2를 더한 것이 157 LPM이 되죠. 이걸 가지고 동합을 계산하면은 0.014 메가파스칼이 되고, PN을 계산하면 0.1 빼기 0.014 하면 0.0858 메가파스칼이 되어서 Q2는 80 루터 0.858 되어서 74.1 LPM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치 77과 74가 여기 오차가 좀 커서 2차 가정치를 74.1로 Q2를 가정한 걸로 해서 154.1이 되지요. 80을 더하면은 74.1 플러스 80은 154.1이다. 그리고 2차 가정치로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동합이 0.0137 메가파스칼로 계산이 되고, 그래서 PN을 계산하고 Q2를 계산하면 74.31이 나옵니다. 거의 74.31 가는 거는 74.1과 거의 동일한 수치라서 종료를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거가 3차 가정으로 154.31을 가지고 3차 가정치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답이 0.0137 메가파스칼 가는 걸로 동합이 똑같이 떨어져 나와서 결국은 그때 유량은 이 두 번째 헤더 유량은 74.31이라는 결론이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 유량은 74.31로 최고 치전 헤더의 92.9% 수준으로 아주 유량이 많이 적어졌죠. 전압을 쓸 때보다가. 동합은 0.0137 하면은 0.1 메가파스칼에 13.7%에 이를 정도로 압이 동합이 크죠. 그때에 이게 유속을 계산해 봤더니 상류 유속이 5.24m/s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3위 기출문제 정답에서 상류 유량 Q3의 유속을 계산해 보면 동합이 18.3kPa이 나와서 1.87m AQ다 하는 걸로 9.8로 나누면 되죠. kPa를. 그러면 수두로 나옵니다. 수두 이거를 토르체렐리 정리 루트 2GH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6.05ms가 나옵니다. 그죠? 이거를 Q 나누기 A로 계산해도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속 6.05m라 하는 거는 또 화재안전기준 8조 사망 사무에 규정하는 다만 수리 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 배관의 유속은 6m/s, 그 밖 배관의 유속은 10m/s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게 동합을 고려하라는 내용인데, 이걸 살짝 어기고 있네요. 가지배관이라면은, 이것이 가지배관 속이라면 6.05m, 약간 어기고 있는 수준이네요. 그런데 이제 요 단서 규정,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 간간히 잘 다루고 있죠. 기출 문제에 이 단서 규정을 다룬 문제를 두 가지를 보았는데, 그걸 가지고는 한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결은 동합을 고려하는 방법을 연습 문제를 통해 풀이해 본 소감을 말씀드린다면은,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사용하는 방법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시행착오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해보니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위 예제에서 시행착오로 불이한 정답 유량이나 근위 공식으로 한 답이 동일하고 동합이 없을 때 유량인 최대치의 97.7%에 해당되었습니다. 1차 가정치를 99%로 잡거나 97%, 96, 90%로 잡아도 신기하게도 2차 가정에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위제 예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다면은 근해 공식 사용법 자신이 없으면은 아니라 자신이 있더라도 시행착오법으로 먼저 풀고 근해 공식 시간 여유가 있다면 근해 공식 방법도 좀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수리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 계산 프로그램을 이렇게 2차, 3차에서 종료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다면은 별로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리계산 프로그램 트리식 배관의 수리계산 프로그램은 그냥 누가 서비스로 만들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